11번째 팀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채원 그리고 김은채 님이 준비한 우리 비교과 프로그램 우수 사례에 대한 발표입니다. 박수로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발표를 맡은 국립창원대학교 화학공학과 4학년 이채원입니다. 저는 인재양성 이노베이션 센터 지식재산교육이라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수강 후기를 발표하려 합니다. 발표는 참가 목적 및 일정부터 앞으로의 계획까지 순차적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USG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특허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기 전에 특허의 개념과 저희가 참여했던 공모전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란 지식재산권, 그중 산업재산권 중 하나로 누군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특정 기술을 공개하면 그 기술에 대해서 보호하는 법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오른쪽 특허를 보시면 L사에서 특허를 이제 공개한 특허인데요. 이렇게 특허를 통해 공개된 기술을 누구나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 분석을 통해 해당 기술의 통찰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특허 분석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어 2023년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라는 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특허청이 주최하고 약 40여 개의 기관이 참여합니다. 참여 기관이 참가자들에게 문제를 제시하면 참가자들은 이에 맞는 특허 분석 결과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회가 시작되면 참가자들은 다양한 주제 중 원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2달의 기간 동안 주제에 대한 특허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서면 심사가 이루어지고 1차로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서면 심사 합격자에 한해 10분간의 발표 심사를 진행하고 수상자 발표를 끝으로 대회는 마무리됩니다. 저희는 대회 참여 경험이 없을 뿐더러 특허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무지했었는데요. 그래서 본 대회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인 지식재산권 교육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심사 일정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답안 제출을 하기에 앞서 공동교육과 팀별 컨설팅을 진행하여 답안 작성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서면 심사 이후 PPT, PR 교육 및 멘토링 교육을 통해서 발표 심사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공동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공동교육은 특허 검색을 지원하는 윕스 IP 교육센터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왼쪽의 교육 자료를 통해 지식재산권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특허를 분석하는 과정, 핵심 특허를 선별하는 과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특허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었으며 직접 특허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교육을 성실히 수행하여 수료증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공동교육 이후 직접 실습해본 결과인데요. 우선 특허 분석의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검색식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검색식은 수많은 특허 중 내가 원하는 특허를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선별하기 위한 수단인데요. 검색식을 잘 작성해야 관련 있는 특허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검색식을 도출하기 위해 교수님의 자문을 얻었고 논문, 기사 등을 읽어서 관련 키워드를 선별하였습니다. 그리고 키워드의 조합을 통해 최종 검색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과 같이 작성한 검색식을 통해 얻은 특허들은 다양한 그래프를 통해서 정량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공동교육이 끝난 이후에도 각 팀별로 총 3일간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동교육에서 받을 수 없었던 팀별 맞춤 컨설팅을 통해서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해 의논하고 토론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전반적인 과정에 걸쳐 모든 부분에 대해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처음 해보는 공모전임에도 불구하고 막힘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총 150페이지 분량의 특허 동향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자료에서는 해당 기술에 대해 특허 동향 분석, 그리고 핵심 특허 분석, 특허 전략 수립에 대해 주제별로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을 바탕으로 저희는 서면 심사에 무사히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면 심사에 합격한 이후 발표 심사를 위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발표 심사를 준비하는 기간에 PPT, PR 교육이 진행되었고 준비한 발표 자료를 PR을 하며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상 질문과 그에 맞는 답안을 함께 준비하면서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발표 심사에서 사용했던 PPT 자료의 일부를 통해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원 연도에 따른 출원 건수를 파악하여 2019년 이후에 출원 건수가 폭발적으로 급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는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가 해당 기술을 인수하고 2020년 테슬라가 배터리 컨퍼런스에서 공개적으로 이 기술을 도입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이슈와 관련해서 관심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허 출원에 있어 공격적인 전략으로 공백 R&D 영역을 선점하기 위해서 해당 기술에서 문제가 되었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습니다. 기존 기술은 이 위의 면과 아래 면 사이에 접착력이 낮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희는 구리 메쉬 포일과 탄소 나노 튜브를 도입해서 수소 결합과 축갑 반응을 일으켜서 이 면과 면 사이에 결합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 소재 사이에 결착력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습니다. 공모전 결과 저희는 삼성 SDI가 후원하는 과정에서 장려상과 상금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에 대해 취업 우대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표 심사를 하면서 신사관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던 얘기가 기억에 남는데요. 저희 팀이 특허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기술의 배경 지식을 잘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진행되었던 교육과 많은 컨설팅, 피드백 덕분에 큰 대회에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에서 제시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특허 출원할 것입니다.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저희의 아이디어가 타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과의 협력 과제를 통해 2차 전지 분야에서 해당 기술의 활용성과 상용화 가능성을 연구하고 이것을 토대로 특허 출원을 하려 합니다. 추가로 새로운 연구 분야의 특허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대학원 석사 과정에 진학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도 연구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본 프로그램으로 얻은 특허 분석 역량을 통해 이 연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파악해서 이를 기초 발판 삼아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세울 것입니다. 끝으로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매년 개최되는데요. 올해도 비교과 프로그램이 개설된다면 경남, 울산권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많이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1번째 우리 이채원님의 발표였고요. 혹시 질문하실 심사위원분들이 계실까요? 이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없으시다면 11번째 우리 이채원님의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우수 사례 발표. 네, 죄송합니다. 우리 부단장님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특허 전략 분석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그다음 단계별 준비 과정도 상당히 좋아 보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코멘트를 좀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 기관이나 지원 기관에서도 이런 특허 로드맵 부분을 수립해주고 지원해주는 이런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의 어떤 특허 전략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비교해보고 연구해 보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부산에 키스티 이런 쪽에서도 이런 전략적인 분석을 해서 제조 기업이나 이런 쪽에 많이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한 500페이지 되는 이런 분야별로 또 다양한 어떤 특허에 대한 정보를 뱅킹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나중에 컨택해서 연구해 보시면 또 좋은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11번째 우리 발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계속해서 12번째 CES 팀입니다. 우리 이 팀은요 해외 탐방 프로그램에 대한 우수 사례 발표인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12번째 CES 팀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3학년도 USG 공유 페스티벌 해외 선진지 프로그램의 발표를 맡게 된 CES팀의 박지연입니다. 발표에 앞서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다양한 글로벌 기업의 신제품, 미래 기술의 트렌드 파악, 그리고 미국 대표 도시인 라스베가스와 LA 문화 탐방을 통한 문화적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참가 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월 9일부터 1월 17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을 소화하였는데요. 1월 9일에 인천에서 LA로 이동하여서 3일간 CS를 관람하고 또 라스베가스 관광지를 탐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월 13일부터 그랜드 캐니언 관광을 하였고요. 그 이후 LA로 다시 이동하여서 3일간 남은 LA 일정을 소화하였습니다. 참가 내용을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CES를 참여하였는데요. 첫날 방문했던 CES에는 다양한 기업들의 신제품과 다양한 기술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CES 키워드가 AI였던 만큼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전제품과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글에서는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3D 모델을 제공하여 날씨 및 주변 교통량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보여주었고요. 삼성에서는 AI 챗봇이라는 환경에 따른 적절한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을, 그리고 LG에서는 LG 시그니처 OLED-T라는 투명 OLED TV 제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라스베가스 스트립인데요. 여기서 저희는 라스베가스에 있는 모노레일을 타고 유명한 벨라지오 호텔, 그리고 MGM 파리 호텔 등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벨라지오 호텔의 유명한 자랑거리인 분수쇼와 미라지 호텔의 화산쇼 등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고든 램지 버거, 또 그리고 보일링 크랩과 같은 생소하지만 낯선 미국의 음식들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랜드 캐니언인데요. 한국에서 미리 예약해둔 한국인 가이드분과 함께 유명한 그랜드 캐니언 관광 스팟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밤 12시에 라스베가스에서 출발하여서 야경을 구경하였고 이스트림 그리고 그랜드 캐니언, 파웰 호수, 그리고 홀스슈 밴드 등을 둘러보았습니다. 특히 사진에서 보신 엔텔로프 캐니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인디언 가이드분의 설명과 함께 이곳의 역사와 유래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광경을 눈앞에서 볼 수 있어서 매우 경이롭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피터슨 박물관과 유니버셜 할리우드입니다. 피터슨 자동차 박물관에서는 이제 자동차의 역사와 함께 지금은 보기 힘든 다양한 올드카, 빈티지카 등을 볼 수 있었고요.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에서는 해리포터, 마리오 등 국내에는 없는 VR을 체험한 놀이기구 등을 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참가 성과인데요. 저희들은 CES 관람을 통해 다양한 기업들이 선보이는 제품과 기술을, 미래 트렌드와 산업의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앞으로의 진로 취업 계획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향성과 목표를 찾는 기회가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낯선 타지에서의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한 경험을 쌓고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관점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인데요.
저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학업 목표 설정 카테고리에서는 이제 CS에서 각자 개인별 관심 있게 보았던 분야와 관련된 전공 과목들을 중점적으로 수강하여 심화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취업 또는 진로 계획 수립 카테고리에서는 관심 있게 보았던 것들과 목표로 하는 기업 그리고 직무와의 연관성을 매칭하여 관련된 공모전과 인턴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테고리 스킬 개발과 자기 개발에서는 영어 회화 실력을 키우기 위해 공인 영어 및 스피킹 공부 그리고 AI 역량을 키우기 위해 코딩 교육 및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에 다녀오신 우리 CS의 발표였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심사위원분들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2번째 CES팀의 발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해외 탐방 프로그램으로서는 마지막 참가자네요. 우리 85610 팀이 우수사를 발표를 해 주시겠는데요. 우리 멋진 발표 기대하면서 따뜻한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SG 공유 페스티벌 해외 선지지 탐방 프로그램 발표를 맡게 된 팀 85610의 김장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목적 및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참가 목적 및 일정입니다. 저희 팀의 이번 프로그램 목적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CS 2024 참관을 통해 차세대 기술 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참관 기업의 재직자들과의 만남을 통한 전공 지식을 강화하는 것이었고, 또 UCLA, 칼텍 등 해외 유명 대학의 유사 전공 학생과의 만남이나 전공 관련 연구실 등을 방문하여 전공 관련 견문을 넓히는 것. 마지막으로 박물관 및 전시회를 방문하여 국내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경험으로 사고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저희의 프로그램 탐방 국가는 미국이었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가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먼저 CS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CS란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의 약자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라스베가스에서 진행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ICT 융합 전시회입니다. 키워드는 150여 개국, 3,500개 기업, 15만 명 참관, 모빌리티 테크놀로지, 컴퓨터 테크놀로지, 스마트 팩토리, 그 외 다양한 것들이 있었고요. 저희는 기계공학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한 섹션은 먼저 모빌리티 테크놀로지였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이 차지했던 공간을 줄여 차량 내부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전기차의 특징인 빠른 응답성을 활용하여 고도로 발전된 자율주행 기술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애디티브 매니팩처링 섹션에서는 나일론 복합 소재를 활용하여 자전거의 구성 요소를 제작한 사진인데요. 복잡한 제품의 형상을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의 장점과 비강도, 비강성이 우수한 나일론 복합 소재의 장점을 접목하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전거를 제작한 것입니다. 또 미래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인 3D 프린팅 기술의 동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걸맞게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통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 사진처럼 물품의 자동 분류나 생산 공정에서의 혁신 등 미래 산업의 핵심인 스마트 팩토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몇 년 전부터 대두되고 있는 VR, AR에서는 사진처럼 롤러코스터 관련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측 사진처럼 좌표계에서 어떤 센싱된 값을 전달받아 모터나 실린더 등 액추에이터의 출력을 제어하는 원리로 동작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대학 탐방입니다. 먼저 UCLA입니다. UCLA는 2023년 미국 전역 공립대학 1위에 선정된 대학입니다. 기계공학 전공 건물을 방문하여 학습 커리큘럼 및 게시되어 있는 포스터를 보며 현지 기술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고, 또 우연히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서 유사 전공의 재학생과 간단한 면담을 통해 어떤 학습 프로그램이나 연구 분야 등 다양한 전공 관련 이야기를 조금 나눌 수 있었습니다. 느낀 점은 기술 선진국답게 학부 과정에서 조금 더 폭넓고 상대적으로 다양한 학습 커리큘럼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캘리포니아 공대로 많이 알려진 칼텍 탐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UCLA와는 달리 오직 공학도 양성에 집중하기 위해 설립된 공학대학입니다. 기계공학 관련 전공 수업 참관 및 난류 유동과 연소에 관한 포스터를 보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캘리포니아 공대의 기술 동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 및 전시입니다. 먼저 캘리포니아 과학센터입니다. 저희가 이곳에 방문한 이유는 우주 왕복선 인디버와 재미니 11호 캡슐이 전시되어 있는 항공우주 섹션 때문이었는데요. 위 사진 같은 경우 실제로 우주로 왕복하고 돌아와 전시되어 있는 것으로 우주 왕복선에서 사용되었던 엔진과 터빈의 구조 및 형상을 살펴볼 수 있었고, 교과 과정인 항공우주 시스템 개론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적용한 사례와 비교해보며 전공 관련 견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조물인 스페어입니다. 말 그대로 구 형태의 구조물이며 약 3조 원의 제작 비용을 들여 건축된 전 세계 최대 크기의 아레나입니다. 방문 목적은 구조물이 가진 첨단 기술을 체험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건물 외부에는 약 120만 개의 LED가 설치되어 사진과 같은 야외 스크린 효과를 나타냅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흔히 접할 수 있는 영화관과 유사한 스크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VR과 유사한 입체 효과를 나타내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방문 당시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보시면 그 웅장함을 조금이나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동영상이 그 스크린이 나오고 있는 촬영 모습입니다. 다음은 참가 성과입니다. 먼저 CES 2024 관람을 통해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미래 산업에 대한 이해를 꾀할 수 있었고, 또한 세계 각국의 CES 참관 기업의 아이템들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직접 물어보면서 전문가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기술 선진국들의 기술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CES 2024와 대학 탐방의 공통 효과로 현지 기술의 동향 및 미래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아이템들에 대해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UCLA나 칼텍 등 대학 탐방을 통해 기계공학 관련 전공 분야 건물에 게시되어 있는 포스터나 현지 재학생과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공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 박물관 및 전시회를 통해 틀에 박혀 있지 않고 조금 더 다각화된 시각으로 학문적인 창의성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해외 선진지 탐방 프로그램이라는 좋은 기회를 이렇게 뜻밖의 얻게 되어서 CES 2024, 대학 탐방, 해외 문화 체험 등 경험을 통해 조금 더 다각화되고 또 확장된 견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전공 지식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고, 향후 경상남도 지역 산업체의 핵심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질의응답을 미리 만들어 놔가지고. 네, 일단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시고요. 혹시 질문하실 심사위원분 있으시다면 우리 질문 한 가지 정도는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김기환 우리 팀장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 아까 발표하시면서 정말 발표를 잘 하셨는데 그 마지막에 그 경상남도 산업체의 일꾼이 되겠다 하시면서 왜 웃으셨습니까? 네? 왜 웃음을 지으신 거예요? 사실 지금은 제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핵심 인재로서, 그래서 저도 아까 발표하셨던 분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또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그런 그 경상남도 지역의 핵심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좀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이유가 짜여져 있는 이런 일정이었지만 거기에 되게 많은 어떤 이 성과물을 낸 것 같아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발표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 드렸고, 하여튼 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13번째 85610 팀의 우수 사례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째입니다. 전공 교과 프로그램 우수 사례 발표인데요. 서병욱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USG 공유 페스티벌의 전공 교과 우수 사례 부문에 참가하게 된 서병욱입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를 살펴보면 참가 목적 및 일정, 그리고 참가 내용,
참가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대학교 로봇자율개척공학과 서병욱입니다. 저는 USG 공유대학에서 지능 로봇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 2월에 현재 전공으로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사실 메카트로닉스 전공이 아닌 국제무역학 전공을 시작으로 창원대학교에 입학했었습니다. 네, 현재 전공과는 아주 상반되는 전공에서 전과를 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과 후에 3학년부터는 USG 공유대학의 지능로봇 복수 전공을 시작하였고 4학년 중에는 학교와 연계하여 방산기업에서 6개월간 인턴십을 진행했습니다. 이전에 소개드린 것처럼 저는 완전히 반대되는 전공으로 전과를 했는데요. 현재는 저희 전공에 대해서 아주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공 역량을 개발하면서 얻어낸 저 나름대로 자랑스러워할 만한 성과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는 이모빌리티 시제품 경진대회에서 지능형 전동 마트 카트를 개발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그 외에도 미래의 도심 항공 이동수단으로서 기대되는 VTOL 기체의 개발을 통해 남원 시장상을 그리고 RIS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처음 이 전공을 시작할 때 정말 많은 어려움에 낮아졌던 자신감이 지금과 같이 많은 성과를 볼 수 있었던 것에는 USG 공유대학 덕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USG 공유대학과 사업단의 서포터즈, 비교과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면서 현재까지 많은 종류의 전공 역량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간단하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공 역량 증진, 자기 효능감 향상, 의사소통 능력, 프로젝트 관리 능력. 네, 저는 경영학부 학생이었던 저를 인턴십에서 실무를 수행하고 성과를 내어 기업에 기여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준 이러한 효과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업이 얼마나 경남 지역 학생들의 취업 역량 발전에 기여하는지를 공유해서 앞으로도 이어질 다양한 사업에 여러분을 독려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참여한 USG 공유대학의 지능로봇 전공에 대해서 제가 참여하고 얻어낸 성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전공한 USG 공유대학 지능로봇 전공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능로봇 전공은 스마트 공장과 같은 자동화 공정이 있는 곳에 지능형 로봇에 대한 기계, 전기전자, 제어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들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식당에서 로봇이 서빙을 하거나 치킨집에서 치킨을 튀기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촉망받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지능로봇 전공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그 커리큘럼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실제 프로젝트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이론들을 공부할 수 있으며 또한 서로 다른 수업들이 중복되는 개념이 많기 때문에 이전 학습에서의 학업 성취도가 다음 학습의 성취도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지능 로봇의 교육 과정을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전 알고리즘, 그리고 로봇 기구학, 센서 계측, PCB 설계. 이들은 최근 등장하고 있는 지능형 로봇들에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저는 특히 이들 중에서 로봇 기구학에 가장 흥미를 가지고 공부했었습니다. 로봇 기구학이란 우측에 보시는 것과 같은 로봇 팔들의 성능에 가장 직결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팔을 예로 들면 어깨, 팔, 손목과 같은 관절들이 최종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손까지 끼치는 영향을 이론으로 정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로봇팔이 기구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이것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실습을 통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지능 로봇의 계절학기인데요. 로봇 프로젝트 1과 2는 지능 로봇 전공의 대면 실습 교과 과정입니다. 여기서 매트랩을 이용해 로봇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구현하고 이를 제어해 볼 수 있으며 프로젝트 설계 2에서는 사람의 손과 같은 로봇의 그리퍼를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구현해서 실제로 대상을 잡아 올리는 미션을 수행합니다. 로봇 프로젝트 1은 매트랩뿐만 아니라 CAD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를 사용해서 직접 기구를 모델링해보고 여기에 작용하는 동력학, 정력학적 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무에서는 이렇게 설계한 모델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옮기게 하는 작업이 필수적인데 그러한 작업을 솔리드웍스에서 개발한 모델을 매트랩에서 생성해서 제어하는 실습을 통해 실무에 도움되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로봇 프로젝트 2는 이러한 로봇팔이 실제로 작업을 수행하는 그리퍼들의 다양한 종류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1에서 개발한 모델링 능력을 적용해서 하드웨어를 설계 및 제작하고 전자회로에 대한 이론 교육으로 로봇 회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로봇 그리퍼 알고리즘을 개발합니다. 최종적으로 로봇의 그리퍼가 로봇팔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연필, 공 등 다양한 형태의 객체를 집어들고 버티거나 옮기는 미션을 수행합니다. 저는 이러한 로봇 기구학에 큰 매력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지능 로봇 전공을 통해 공부한 기름들을 총 집합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스팟과 같은 포유류형 사족 보행 로봇을 설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보행 로봇은 이전에 소개해드린 로봇팔 중 3자유도 로봇팔이 4개가 달려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에는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지능 로봇의 핵심 내용들인 로봇 기구학, 센서 계측, 전자회로의 이론들을 접목시켰으며 보행 로봇의 기구학 모델을 구현하고 외부 기울어짐에 대한 보상 알고리즘, 보행 패턴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관련 이론들과 접목시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성과를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학부 수준에서 공부하고 적용해 보았던 경험들이 실무에서도 통할까 하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꾸준히 저의 역량을 개발하던 결과 저는 제가 목표하던 방산 분야의 기업에서 인턴십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에서 제가 원하던 펌웨어 분야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희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저는 학부에서 공부하지 못했던 STM32 칩셋의 프로그램 개발을 알게 되었고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제품에 들어갈 실제 프로그램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방산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업무에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었고 연구개발팀에서 기업이 제품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을 경험해서 저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인턴십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수행해왔던 내용들을 포트폴리오 겸 인수인계 자료로서 작성하면서 이후 제가 맡던 역할들을 성공적으로 인계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제가 꾸준히 노력해오던 역할들이 아직 부족하지만 실무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감을 얻었고 문과생이었던 제가 현재와 같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정말 기쁩니다. 그래서 저는 USG 공유대학 및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 사업단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앞으로의 행보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방위산업 분야에서 펌웨어와 같은 인베디드 개발 분야에 취업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목표하는 기업들을 준비하는데 아직 많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전공 및 어학 능력을 꾸준히 개발해서 제가 원하는 분야에서 원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단의 긍정적인 사례로 기억되어 많은 사람들의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4번째 우리 서병욱님의 발표였습니다. 혹시 질문해 주실 심사위원분들이 계실까요? 네. 네, 구체적으로 진출하고 싶은 그 업체를 적어 놓으셨던데 네. 해당 업체들이 지금 관심 갖고 계시는 로봇 구조학 여기에 어떤 분야에서 접목이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신 게 있는지 해서요. 일단은 제가 희망하는 분야는 자료에도 넣어드렸는데요. 항공기나 이제 다른 로봇 같은 부분에서는 어떤 좌표계, 그러니까 어떤 전공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면 행렬에 대한 어떤 그 구현 능력이 좀 많이 요구됩니다. 제가 이제 로봇 프로젝트를 하면서 개발된 그러한 어떤 센서 및 계측 능력이라든가 뭐 기구학 능력 그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예를 들면 항공기에서도 그러한 요인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저의 그런 능력들을 그런 쪽에 적용해서 저의 어떤 전공 역량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취업 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계속해서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방금 띄워주신 대기업 관련해서 요즘 소프트웨어 인력은
전문직보다 신입보다는 경력직 채용이 지금 우선되고 있는데 혹시 뭐 석박사 과정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석박사 과정은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가치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빠르게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에서 이 실무에서 지금 가장 최신화되고 있는 이 트렌드에서 업무를 보면서 그런 쪽에서 이제 저의 능력을 개발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박사 쪽이 아니라 빠른 이제 목표하는 취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만족할 만한 답변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고해 주신 우리 서병욱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총 14팀이 우수 사례 발표를 해주셨고요. 이제 마지막 한 팀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역시 전공 교과 프로그램 우수 사례 발표고요. 까르페 디엠 팀의 마지막 발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공교과 수강 수기 참여팀 카르페 디엠 발표자 이승현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은 전공교과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이 선정한 전공교과는 전산유체역학입니다. 이 교과에서는 1주차부터 11주차까지 유동 해석을 위한 이론을 학습하고 11주차부터 16주차까지 해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럼 전산유체역학이란 무엇이냐? 전산유체역학이란 컴퓨터를 사용해 수치 해석 기법으로 지배 방정식을 연산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전산유체역학을 통해서 유체의 유동 현상을 예측 및 가시화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유동 현상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예시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펠러 주변 공기 유동 특성은 어떻게 보일까라는 유동 문제가 정의되면 해석 절차인 모델링, 격자 생성, 초기 경계 조건, 수치 해석, 후처리 단계를 거쳐서 후측 하단과 같이 프로펠러의 주변 유동 현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교과 선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은 학생에게 능동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고 학생은 실습 중심 교육 과정을 선호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산유체역학은 바로 이러한 기업의 요구와 학생의 선호에 적합한 과목입니다. 이 교과는 단순히 이론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해 보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교과를 선정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학습 내용 및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 문제가 정의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단계와 같이 해석 절차가 진행됩니다. 전산유체역학 교과에선 수치 해석 단계에서 필요한 주요 3가지 이론을 다룹니다. 이 3가지 이론을 배움으로써 해석 모델 선정을 위한 기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이론들을 2가지 방법으로 학습했습니다. 첫 번째, 코넬 노트 필기법입니다. 코넬 노트 필기법은 제목, 필기, 키워드, 요약 영역으로 구분된 노트에 학습 내용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작성 과정을 설명하자면 제목 영역에 강의 주제와 일자를 작성합니다. 다음으로 필기 영역에 강의를 들으면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습 내용을 가능한 많이 읽기 쉽게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영역에 필기한 내용을 한두 문장으로 요약 작성합니다. 이러한 논리적 흐름을 통해 저희는 효과적인 학습 및 복습이 가능했습니다. 우측에는 저희가 작성한 필기 자료입니다. 다음 학습 방법은 그룹 스터디입니다. 저희 그룹은 격주로 핵심 키워드를 비교하는 그룹 스터디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스터디에서 각자가 준비한 핵심 키워드를 비교해 놓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고 보시는 그림과 같이 키워드가 겹치는 경우 더 심도 있는 학습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저희는 공부 방향성을 서로 공유하고 학습 내용을 상호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11주차까지 학습한 이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12주차부터 진행한 CFD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교과에서 저희가 진행한 CFD 프로젝트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자 연구하고자 하는 유동 문제를 선정하고 CFD 해석 과정을 거쳐 문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안점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뚜렷한 연구 목적,
이론적 검증을 통한 CFD 해석 타당성 확보, 논리적인 흐름, 연구 목적과 부합한 결론 도출. 이 네 가지 주안점을 통해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합니다. 저희가 본 교과에서 진행한 개별 프로젝트입니다. 화면 좌측에 보이는 유동 문제를 선정하였고 CFD 해석 절차를 거쳐 우측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저는 블레이드의 형상이 펜의 효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문제에 대해 펜의 토크당 흡입 풍량을 계산해 형상 변수와 토크 효율의 상관관계에 대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김영환 학우는 제한된 공간에서 가장 효율적인 배기 헤더의 형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두 가지 형상에 대해 출구의 속력 및 압력 강화, 난류 정도를 평가해 최종 현상을 선정하였습니다. 윤선혜 학우는 표면의 변화가 냉각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의문을 가졌고 특정 조건에서 핀을 추가하여 열교환기의 표면적을 44% 증가시켰을 때 온도가 11% 감소되고 냉각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공부 방법 및 프로젝트 구성을 통해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본 교과의 수강 내용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경험에서 더 나아가 경진대회에서 이 과목을 응용했습니다. 응용한 분야는 노즈콘의 형상 최적화입니다. 노즈콘이란 하단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차량 전면부의 공력 장치입니다. 가속 성능을 저해하는 공기 저항 계수의 감소를 목표로 두고 압력 분포 분석을 통해 형상 최적화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진행한 프로젝트와 동일한 CFD 해석 절차를 거쳤고 공기 저항 계수가 이전 대비 12% 감소된 형상을 도출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사진은 기존 노즈콘이고 우측 사진은 형상 최적화를 통해 제작한 노즈콘입니다. 수강 후기입니다. 저희는 전산 유체 역학에서 유동 해석을 위한 이론을 학습했고 CFD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이론을 학습함으로써 이론 기반의 논리적 접근으로 해석 모델을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CFD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이 비판적 사고 능력과 실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격자 생성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좌측의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격자 형태에 따라 유동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학습을 통해 유동 해석 역량을 더 쌓고자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5번째 카르페 디엠이었고요. 혹시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혹시 있으실까요? 심사위원님 분들? 네. 그러면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발표 여기까지 전해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굉장히 긴 시간이었죠. 약 3시간을 총 15개 팀에 우리 우수 사례 발표 함께 했는데 여러분들 좀 어떠셨어요? 네, 표정들을 보니까 많이 지치셨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 이런 분위기를 조금 더 여러분들 더욱더 이렇게 뜨겁게 만들어줄 이제 다음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15개 팀의 발표를 보면서 여러분들 분명히 많은 또 보다 분명한 목적과 또 목표 또 향후 또 계획 등에 대한 또 자세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들 해 주셨는데요. 혹시 더 많은 이 시행착오를 미리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또 여기서 들어본다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의미로 오늘 이 시간이 또 함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준비한 시간입니다. 우리 USG 공유대학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 사업단 전공 졸업생들의 토크 콘서트를 지금 바로 우리 잠깐 쉬었다 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은 여러분들 잠시 쉬었다가 20분부터 이곳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시간 앉아 계셨습니다. 가셔서 몸도 좀 푸시고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20분부터는 이곳에서 우리 많은 졸업한 선배님들의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